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미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적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분이라는 건 이제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분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매 순간 작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두는 대상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를 말해주는 그 변화율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도구였다고 하면은, 적분은 그 변화율을 조금씩 더해서 그 전체 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찾아내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벡터 수업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요런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 요 이제 그 스파이 영화 이미지 같은 데서 이제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이제 일정 위치 이동하고 다시 일정 위치 이동하고 이제 다시 얼마만큼 회전을 그 이제 좌회전 또는 우회전 또 얼마만큼 각도를 틀어서 이동하고 다시 이동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누적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시작 지점에서 그, 끝 지점까지의 이제 위치의 변위를 추적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었고, 요거를 벡터 합에 대해 벡터 합의 이제 예제로서 이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스파이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역사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상황에 주로 사용이 됐었냐면은 요즘처럼 GPS나 또는 이제 항법 장치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 그 대항해 시대 시절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어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이제 배의 위치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서 데드 레코닝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름이 같은 어떤 유명한 스파이 영화 이제 체인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편 부제로서 이게 붙어가지고 요 단어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거 항해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떤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일정 속도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 배의 속도와 배의 진행 속도와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 배의 평균 이동 속도 곱하기 일정 시간을 곱해서, 그러면 이제 대략의 이제 배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한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방향과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배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일정 시간을 이제 곱해주고, 여기 근데 그 측정 시점을 말하는 의미에서 t0 델타 t, 그러니까 t0라는 시점에 배의 속도를 측정하고 그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이동 거리를 계산, 그 다음에 또 특정 시점 다음 시점에서의 그 배의 속도와 방향을 속도를 측정하고 그 거기에 일정 시간만큼을 곱해서 이제 그 배의 이동 거리를 계산,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예를 들면 T2와 T3 사이에는 배의 속도가 굉장히 발음을 잘 받았는지 해류를 잘 타도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V T2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동 변위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 변위를 계속해서 조금씩 축적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축적을 통해서 배의 그 최시작 시점부터 끝 시점까지의 이동 변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방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배의 속도, 그러니까 빠르긴 매 시점마다 계속해서 변해갈 것인데, 그 배의 속도를 측정하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 간격 델타 t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작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델타 t는 tn 빼기 t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데, 이게 충분히 이제 작지 않다고 하면 요 이제 델타 t 시간 동안에 v가 막 그 조금씩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오차의 원인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 배 속도와 방향을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오차의 원인일 텐데, 이게 뭐 적어도 몇 시점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그 델타 t라는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 시점 사이에 이제 그 간격에 의해서 오차가 왠지 비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요 배의 속도를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줄이고 매 순간마다 이제 거의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마다 배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 델타 t를 곱해서 이제 이동 거리 구해주고 그 작업을 이제 배가 출발할 때부터 이제 도착할 때까지 쭉 계산해 주시면 뭔가 이제 배 궤적이 굉장히 짧은 벡터들이 뭔가 쫙 중첩이 돼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면 이런 이 궤적 연속적인 궤적이 나오게 되겠죠. 요런 식의 이제 불연속적인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 곱하기 시간 변화를 곱해서 다 더하는 과정을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빌려와서 이 시간 간격을 0으로 보내줘서 거의 연속적인 이제 그 경로에 대한 합을 이제 쭉 수행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적분의 예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요 이제 적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 이동 속도가 일정할 때 1차원 공간상에서의 문제만 좀 단순화를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물체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달리고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물체의 속도가 v로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했지만 이제 이동 거리는 이동 시간 곱하기 v 이렇게 그냥 이걸로 주어지게 되겠죠. 이걸 이제 요 식을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제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 직선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래프의 높이는 속도, 그래프의 이제 가로 길이는 시간이 되니까 그럼 t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주는 요 직사각형이 이제 면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때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의 속도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변해가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냥 아까 전에 배의 이제 움직인 변위를 어떻게 계산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시간 간격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잘라가지고 요 간격을 우리가 이제 델타 t라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를 t1, t2, t3 다다다닥 t4 그러면은 첫 번째 T1에서 T2 사이에 이제 시점 동안 배가 이동한 거리는 대충 T1과 T2 사이에 이제 배의 속도,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가정하고 속도를 V1이라고 VT1이라고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T1이라는 시점에서 V의 속도가 그냥 T2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이제 VT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가 델타 T니까 VT1 곱하기 델타 T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점에서 이제 배의 속도가 이제 여기 VT로 일정하게 VT2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요 이제 사각형의 면적 VT2 델타 T 플러스 VT3 델타 T 플러스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덧셈을 하면서 최종 시점까지 T 파이널 최종 시점까지 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는 걸 수행하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델타 S의 이동 변위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자르게 되면 여기 실제로는 요 이제 그래프 아래쪽에 이제 남는 면적 중에서 이만큼이 다 빠지게 되죠. 저게 이제 우리의 오차로서 이제 남게 되고 물론 이제 저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시간 간격의 딱 중심점 값을 이제 사각형으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잡게 되면 이제 오차가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이제 오차가 서로 이제 캔슬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에는 사실 알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자, 요 과정을 이 델타 t가
굉장히 작아지게 만들어서 반복 수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요 델타 t라는 시간 간격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요만큼의 이제 우리가 이제 더하는 직사각형들의 이제 세 가로 길이가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오차가 생겨서 버리는 면적이 크기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네,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적분을 그래픽화해서 요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로 그려진 선 밑에 사각형들의 합으로 이제 적분을 계산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구분구적법식의 이제 적분의 근사적인 표현 형태에서 우리가 델타 t를 이제 구분구적법의 기본 단위인 요 직사각형의 수평 너비 요 폭을 우리가 0으로 이제 우리가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요 적분을 아주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를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델타 t를 미분 때랑 비슷하게 0으로 보내준 행위를 우리가 이 리미트 붙이고 서메이션 붙이고 이제 시간 밑에 인덱스 쓰기 귀찮으니까 단순화를 한 것이 바로 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제 소문자 d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고 여기 뭐가 형식이고 여기 델타 t 요 과정 자체를 수행을 한 여기서 이제 미분 또는 이제 적분에 등장한 저 스몰 d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유한한 시간 간격 또는 이제 변수 사이의 간격을 0으로 극한을 취해서 보내준다는 의미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뭐 약간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물체 요 식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 어떤 물체 이동 편의는 서메이션 i v t i 델타 t.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변을 이제 델타 t로 나눠주게 되면은 델타 t 델타 s는 델타 i v 요거를 양변을 이제 어떤 단일 시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자 요거를 이제 어떤 단일한 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 간격에 대해서만 v t i를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위치 변화량에 대한 근사적인 표현이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서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죠. VTI는 델타 t 델타 s t i.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입자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짓을 여기 요 적분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요 물체의 어떤 이동 변이 s는 이제 이렇게 v, t, dt 이렇게 이제 적분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적분을 하지 않고 이거를 dt라는 엄청나게 짧은 거의 0에 가까운 시간이 지날 동안에만 요 이제 적분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적분이 붙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무한히 많은 이제 시간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요 뒤에 붙은 항에 대한 합을 수행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을 하지 말고 요 dt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날 때만 이제 지나는 동안에 이동한 아주 짧은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ds는 vt d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dt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거의 0으로 가야 되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 순간 동안의 이동 거리도 굉장히 짧은 이제 이동 거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양변을 dt로 나눠주게 되면은 ds dt는 vt 이런 식이 이제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 제가 이걸 제가 이동 거리에 대해서 s라고 썼는데 요거를 생각해보니까 이걸 x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 s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동 변위에 대한 이제 이동 어떤 이제 그 물체의 어떤 이동 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때 s라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물체의 순간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로서 이제 바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마치 요 dt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작은 숫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양변을 저거 dt로 나누고 이제 곱해주고 그런 식의 연산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dt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델타 t라는 작은 값으로서 근사가 될 수 있고 근사가 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마치 숫자로 취급해가지고 이걸 이제 적분식을 이렇게 미분식으로 바꾸거나 거꾸로 이제 미분식을 적분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이제 연산을 우리가 막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일반 물리 수업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변의 이런 미소 변화량을 이제 곱하거나 나눠서 이제 양변을 조작해 준 행위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요 반대 예제를 보게 되면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니면 이제 dx dt 이퀄 vt로 주어질 텐데 그럼 이제 양변을 dt로 곱해 주면은 dx는 vt dt 여기 그냥 지울게요 여기를. 네. 자, 그럼 이제 요 양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거를 계속 중첩을 해서 이제 전체 유한한 위치 변화량을 계산해 준다는 의미에서 양변의 적분 기호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dx는 vt dt.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미소 변화량을 그냥 이제 다른 복잡한 함수 곱해주면 그냥 더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그 미분에 대한 식에서 뭔가 적분에 대한 식이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 미소 변화량들 미분이나 적분 정의에 등장하는 미소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마치 그냥 기호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작하고자 하는 함수들이나 항들을 조작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의 연산 또한 이제 물리에서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분의 의미를 좀 약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한 예시 몇 가지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위치의 시간 변화량을 시간을 곱해서 누적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을 곱해서 그걸 누적해서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위치 변화량 변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물리 그 초반부 내용 보시다 보면은 그 몇 가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진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이라는 물체에 가해진 힘이라는 물리량은 계속 시간에 대해서 누적해주면 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물체에 전달되는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되고 이게 뭐 이제 그 물체가 가진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변화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이제 물체의 이제 이동 변위에 따라서 따라서 적분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물체에 가해지는 일의 양이 된다. 다만 이제 벡터 예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물체에 가해진 힘과 이제 위치 변화 dx가 서로 평행할 때만 이런 식이 이제 써지게 되고 이 두 가지의 요 힘의 방향과 이제 이동 변위가 이제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때는 그 두 가지 벡터 사이의 내적을 동원해서 이걸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거를 이전 적분이네. 벡터 수업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거꾸로 뒤져보게 되면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걸 적분을 이게 날려버리고 양쪽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순간 속도가 v로 주어질 때 짧은 미소 변화량을 우리가 dx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dx는 그러면은 dx는 vt dt. 그럼 이제 양변을 dt로 나눠주게 되면 vt는 dx dt 이렇게 속도의 정의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관계도 이제 그 굉장히 짧은 한순간 dt란 한순간 동안에 이제 그때 충격량의 미소 변화량 dj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얘는 f t dt. 그럼 이제 f는 t는 dj dt. 뭐 요렇게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 관계식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적분이 꼭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고 위치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죠. 굉장히 짧은 거리 dx만큼 이동할 때 힘이 가해준 일의 dw라는 일의 양은 fx dx. 그러면 이제 양변을 dx로 나눠주게 되면 fx는 dx분의 dw. 그러니까 요거는 그 힘이라는 것은 물체가 굉장히 짧은 거리만큼 이동할 때 그때 이제 그 물체에 가해준 일의 양, 그러니까 물체에 가해준 일의 양과 그 이동 거리 사이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으로서 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 일반 물리 수업 들으실 때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 요 내용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요 적분 기호만 이제 그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요 함수들이 어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함수 모양으로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주어질 때 그때 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자, 적분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미분에 대한 미분을 공식을 배웠던 걸 거꾸로 그냥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t의 n c 곱하기 t의 n승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거는 n 곱하기 c의 n-1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이제 연산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c의 n승이 아니라 n 곱하기 c 곱하기 t의 n-1승. 그러면은 n 곱하기 c의 t의 n-1승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은 이거는 대충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ct n이 되겠죠. 이거 ct n. 여기서 이제 그 상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양변을 나눠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려버립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n t의 n-1 dt는 t의 n승.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양변을 t로 n으로 나눠주게 되면 t의 n-1승은 dt는 n분의 1 t의 n승. 자, 근데 이제 여기 적분을 그냥 t의 n-1승 적분하는 거를 이제 그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그냥 이제 n-1이 아니라 그냥 그 n으로 이게 그냥 n으로 바뀌면 깔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n 프라임은 n-1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변수를 하나 도입해서 여기에 이제 그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t의 n 프라임 dt는 그럼 여기 이제 n은 n 프라임 플러스 1이니까 n 프라임 플러스 1분의 1 t의 n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기호로 붙인 거니까 저 프라임을 그냥 다 지워버려도 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t의 n승이라는 함수를 어떤 항을 t에 대한 항을 시간에 대해 적분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게 이제 하나씩이 튀어나오는데 하나 우리가 놓친 게 있군요. 요 바로 적분 상수 c. 자, 얘는 왜 붙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함수를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자 할 때 그 상수는 미분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미분된 걸 다시 적분해서 돌리려고 할 때 원래 사라졌던 상수를 복원할 길이 없죠. 이게 복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라졌던 정보가 사실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남겨주기 위해서 요 적분 상수가 항상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해줄 때 요 이제 적분 상수는 우리가 항상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참고로 이제 요 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이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n이 -1이면 여기 분모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되죠. 자, 이어서 n이 -1이라는 거 이제 t분의 1 dt 요걸 이제 적분한다는 건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t분의 1의 적분은 로그 t 플러스 적분상수 c로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이제 그 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t분의 1은 그래서 그 적분이 이제 그 정해져 있다. 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상수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당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상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at 이게 상수에 이제 t가 하나 곱해지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c 적분상수 붙고 t는 이제 t제곱 여기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 거고 코사인 오메가 t는 적분되면은 이제 그 이게 그 미분을 거꾸로 하는 행위다 보니까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 이게 또 여기 또 안 되네요. 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적분상수 플러스 적분상수로서 이제 그 정의가 될 것이다.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분을 해도 이제 형태가 바뀌지는 않지만 앞에 이제 t 앞에 붙어 있는 알파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적분상수가 이제 왜 달라붙느냐? 기본적으로 이 적분이라는 행위는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시점과 시점 사이의 변화량을 이제 계산해 주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량은 계산해 주는데 그 적분이 시작되던 시점에서의 초기값이 어땠는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적분으로서 복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초기값에 대한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적분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속도가 이만큼으로 주어질 때 어떤 그 t라는 적분을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그 t라는 시간 동안에 늘어나는 속도의 변화량은 이건데 처음에는 뭐였는지 처음에는 얼마였는지 이제 그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거를 알려주는 값이 이 적분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가속도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가속도 a가 이제 작용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는 이렇게 이제 변해가게 되고 다만 t 이꼴 0일 때 그 물체의 속도가 v0라는 어떤 이제 값을 가진다고 제한 조건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가 저 c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요 v t가 위에서 있는 요 적분을 수행을 해가지고 vt는 at 플러스 c로서 정해지게 되는데 t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v0는 v0 는 이제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c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적분상수 c는 이제 그 바로 초기 속도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의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물리에서의 요 부정적분에서의 들어온 적분상수는 항상 이제 그 적분 시작점에서의 이제 그 물리량이 얼마였는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를 말해주는 일종의 이제 표지판이라고 표지판 이제 리마인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분을 시간에 대해 적분해주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니 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는 건 위치의 순간 변화를 계속해서 시간을 곱해서 누적해서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v0가 이제 적분되면 v0t, at가 적분되면 2분의 at 제곱 나오는데 c 프라임이 붙은 거는 이거는 초기 출발 위치, 그러니까 물체의 초기 위치 t 이꼴 0에서의 이제 물체의 위치가 뭐가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거 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0 돼서 날라가고
t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얘 날라가고 얘만 남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이제 그 t equal 0에서의 x의 위치, 초기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산을 수행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속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물체가 이제 이렇게 어떤 공중에서 이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놔서 여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상황을 그 묘사한 상황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질량을 가진 물체는 항상 중력 지구의 환경 하에서는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물체의 속도가 위로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속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으니까 많이 이건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물체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g로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속도는 마이너스 g를 시간에 대해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이제 물체의 속도는 요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부정적 분해준 값이 되겠고, 부정적 분해주면 마이너스 gt가 붙고 여기 플러스 c1 그 적분상수가 하나 이제 달라붙게 되죠. t equal 0에서의 속도가 v0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t equal 0 대입해서 이게 v0가 되려면 c1 요 적분상수가 그냥 v0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시간에 적분해 주게 되면은 이제 요런 값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고, 초기 높이가 h, 그러니까 t equal 0에서의 초기 높이 y가 h여야 되니까 여기 t equal 0 집어넣으면 이거 빵 되고 t에다 0 집어넣으면 얘도 빵 되니까 c2가 결국은 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남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물체 시간에 따른 물체의 변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사실 요게 이제 요런 이제 등가속도 함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은 결과로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어떤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 그 부정적분을 해서 그 함수 형태, 그러니까 vt라는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 xt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뭐 적분상수를 제외하고서 이제 이런 얻어내는 걸 했는데, 우리가 xt를 미분해서 그 미분 함수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그래서 xt의 미분의 결과인 v는 우리가 이제 미분의 도함수를 구한다고 하고, 거꾸로 vt에서 적분을 해서 이제 xt를 얻어냈을 때 그러면 이제 xt는 vt의 원시 함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x는 v는 x의 도함수고 x는 v의 원시 함수. 서로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상대방을 가리킨 용어가 저거라고 미분과 적분을 연결되는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을 가리킨 용어가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부정적분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주었을 때 그놈의 원시 함수 형태를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 초기 시점과 나중 시점에 이제 시간값을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적분의 변화량 자체를 숫자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적분은 그냥 이제 vt를 적분해서 얻어낸 원시 함수에다가 그 나중 시점과 처음 시점의 t값을 대입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위치의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tf라는 시점에서 이제 위치 변위, ta라는 시점에서 위치 변위 두 개를 차이를 계산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tf와 ti 시점 사이 이제 이동 변위의 차이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안 나오죠. 왜냐? 여기서 적분상수 플러스 C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적분상수 얘도 플러스 C를 가지고 있고 얘네 둘은 서로 이제 캔슬이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등장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정적분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이제 그 시점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숫자로 주어졌을 때 그때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끼어들 수 있는 이제 그 여지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에 대한 예제로서 자, 그 후크 이제 일반 물리학 1 또는 2에서 이제 이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후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벽에 어떤 그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고 우리가 그 스프링 한쪽 끝을 이렇게 쭉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제 당길 때 x 요 이제 스프링이 평형점 대비 x라는 위치만큼 이제 그 늘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걔를 늘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게 요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는 건데 요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당긴 이제 그 거리 x가 충분히 이제 그 너무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 너무 무리하게 스프링을 당기지 않았다고 하면은 f 길이 x만큼을 당기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항상 이제 우리가 당긴 거리에 비례를 하고 그 어떤 비례 상수가 하나 있을 텐데 요 비례 상수 k가 기본적으로는 스프링이 얼마나 뻣뻣한가, 스프링이 얼마나 얼마나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얼마나 스프링이 강한가.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스프링은 조금만 힘을 당겨도 반발력이 엄청날 것이고 굉장히 얇아서 이제 낭창낭창 잘 흔들리는 스프링은 굉장히 많이 당겨도 이제 반발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의 크기 결정하는 게 이제 K라는 소위 말하는 용수철 상수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스프링을 당길 때 이제 힘의 크기가 이제 x에 따라 변하죠. 자, 요 스프링을 우리가 이제 0부터 이제 어떤 L이라는 길이까지 당길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해 보라는 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당긴 거리 x에 대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 기울기가 이제 요 k라는 이제 그 기울기로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평형점으로부터 이제 L까지 길이를 당길 때 그때 이제 그 필요한 일의 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f x 델타 x 플러스 x1 x2 델타 x 플러스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조금 당겼을 때 그때 힘, 다시 한번 거기서 조금 더 당겨서 그때 힘, 이게 f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적분의 형태로 복원해 주게 되면 이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f x dx 이게 바로 이제 그 스프링을 이제 당길 때 이제 필요한 일의 양이 될 텐데 이걸 어디까지 당기냐? x를 0부터 l까지 이렇게 당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그리고 요 안에 들어온 fx는 이렇게 kx로 주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적분 수행하게 되면 이거는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x를 적분한 2분의 x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요 적분의 이놈의 이제 원시함수는 2분의 1 k x제곱이고 이게 0부터 l까지 늘어날 때 그때 그 차이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니까 이건 이제 x에다가 l 대입한 요 꺽쇠가루와 이제 이 의미는 요 속에다가 l을 대입한 거랑 0을 대입한 거의 차이를 계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스프링을 L만큼 늘리는데 필요한 일량은 2분의 1 K L 제곱으로 주어지게 된다. 네. 그리고 요게 소위 말하는 일반 물리 원에서 보시게 될 스프링이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과 이제 같아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일반 물리 왜 그렇게라고 할 것도 없겠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일반 물리 수업 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적분이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적분이 이제 이런 우리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 거리만큼 쭉 이동을 시켜서 이제 필요한 일을 계산하는 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초반부에 사용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적분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들 이제 여기 이렇게 적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을 거꾸로 돌린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물체 또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에 조그만 변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때 그 변화를 누적하는 방식이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왜 그러냐? 앞에서 이제 미분 설명하는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의 변화율을 이제 결정하는, 변화율에 대한 형태를 주는 식으로 이제 법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될 텐데, 조그만 변화들을 계속해서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결정된 조그만 변화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바라보는 대상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물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제를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내용은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